그러게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내가 한국에는 절대 안 온다고 했었잖아. 여기 한국의 어느 한 식당의 유럽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자신의 딸에게 뭐라고 하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분노하던 외국인 중년 남성은 이상하게도 분노를 넘어 눈물까지 흘리고 맙니다. 과연 이 유럽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마리아 슈미트라고 합니다. 과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스위스에서 건축업에서 종사하셨었어요. 스위스의 건축업은 전통과 현대성을 강조하는데 할아버지 때는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보다는 스위스 전통 방식의 건축업이 성행했다고 해요. 전통적인 건축에서는 주로 나무와 돌이 사용되었는데 나무는 지역적으로 풍부하게 자란 자원으로서 주택의 구조물에 활용되었으며 돌은 내구성과 경호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할아버지의 그런 스위스 전통 건축 기술로 꽤나 풍족하게 지내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해버리고 말았는데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일을 하시다가 돌에 치여 다치시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워낙에 큰 돌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할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절대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서 고집을 피우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할아버지는 이틀 뒤에 집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할아버지가 맡아왔던 일들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되면서 온갖 빚들이 생기기 시작해버렸다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일들을 처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건축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일들을 대처할 수 없었고 가진 재산들을 다 팔아야 했을 정도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이후로 돈을 버는 일에 엄청나게 집중하셨고 악착같이 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껏 잘 살아오고는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아버지의 아주 어릴 적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예전 사진들을 보니 한눈에 봐도 꽤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버지가 지금처럼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그저 상황에 맞게 살아왔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두 분은 함께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엄청난 노력과 고생 덕분에 저희 가족은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경제적 여건과 상황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게는 2개인데 제법 규모가 커요. 제네바에서 카페를 2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자식으로서 저는 거기서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죠. 어느 정도 작은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니 편하게 사셔도 되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인지 아버지의 근검 절약 습관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몇 년이 지나도록 같은 옷들을 돌려 입으셨고 어디서 뭘 구매해야 하거나 하면 비싸다는 말을 달고 사셨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가 아빠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서 외출하신 적이 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냉랭한 기운을 팍팍 풍기며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가는 곳마다 비싸다고 하는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가 엄청 열받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했던 과거는 사실 아버지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저희 집에는 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정 환경으로 인해 저는 제가 읽고 싶던 책들을 거의 사지 못했어요. 제가 읽을 수 있던 책들은 남의 집에서 얻어오거나 중고시장에서 산 출처를 알 수 없는 도서들이 전부였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책을 읽고 모으는데 집착하게 됐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나가서 책을 사올 정도였는데요. 20대 젊을 때는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국가들의 유명한 도서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아시아 국가도 몇 번 다녀왔던 적 인터넷으로 사면 될 걸 굳이 돈 모아서
책을 사러 먼 아시아까지 왔다 갔다 했을 정도니 얼마나 제가 책을 사는 것에 진심이었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 있는 책들을 사기 위해서 가끔씩 가곤 하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한국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막상 가더라도 일본이랑 중국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 요즘 보여지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이랑 중국을 훨씬 뛰어넘는 매력을 가진 나라라고 제가 손을 걸 수 있을 만큼 확신하고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국은 눈으로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며 수준 높은 현대 시설들과 최첨단 시스템들을 가진 국가이고 또한 사람들의 생활 편의 요소들이 많은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특히나 저는 한국에서 유독 무척이나 깜짝 놀랐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아마 그때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언젠가 우리 아버지랑 한국에 여행을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몇 개월 뒤 저는 아버지의 생일을 앞두고 부모님께 한국을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는데요. 아버지는 기차만 타더라도 유럽 여기저기를 굉장히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고 스위스에서도 엄청 편하게 아름다운 섬들을 돌아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비싼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가서 돈을 쓰냐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또 잔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가보면 웬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고 일단 가보면 말이 달라질 거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영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저한테 이미 설득당한 어머니와 함께 계속 같이 한국에 가자고 조르니 아버지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지만 아버지가 절대 비싼 항공은 안 탄다고 고집하시는 바람에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힘들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 도착해 본격적인 한국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도 먼 거리니까 대형 항공사를 탔어야 했는데 저가의 좁은 항공사를 이용해서 일단 시작부터가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아버지는 거의 입을 다물지 못하시면서 공항을 나왔었는데요. 아마 한국인 분들은 왜 저희 아버지가 공항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며 걸었는지 다들 아시겠죠? 한국의 공항은 제가 몇 번을 와봤지만 볼 때마다 감탄사를 불러올 만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엄청난 공항이니까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까지 공항 자체에 최첨단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운영되는 곳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의 유명한 공항 몇몇도 있긴 하지만 겉보기나 그렇지 막상 이런 첨단 시스템이 오류 없이 돌아가진 않아요. 오류도 많고 사람이 수시로 체크하거나 확인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런 오류가 거의 없이 24시간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 사이에선 거의 넘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저희는 공항을 나와 서울 명동 거리를 구경했는데요. 카페에 들어가 가족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희는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다가 목이 말라 카페 점원에게 물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제가 한국 카페 점원에게 물을 주문하자 또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이때다 싶어서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한국은 물이 무료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눈이 엄청 휘둥그레해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렇게 깨끗한 물을 공짜로 카페에 온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에 엄청 충격 먹은 듯 했어요. 사실 스위스 레스토랑과 카페에 있는 물을 먹으려면 돈을 내고 사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 수돗물을 떠달라고 점원에게 이야기해야 하죠. 하지만 스위스는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과 달리 석회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스위스에 오는 분들이 있다면 건강을 생각해서 피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의 이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을 구경하던 차에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 소리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조금만 참으라면서
곧 있으면 저녁 시간이니 식당에 가서 화장실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어머니께 근처에 있는 도서실 안에 화장실을 이용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당연한 듯 화장실에 쓸데없이 돈을 왜 쓰냐고 또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한국은 화장실도 모두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게 한국은 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무료냐면서 믿기지 않는 듯 재차 저에게 되물어보더라고요. 스위스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거나 공공 화장실을 활용해야 하거든요. 특히 관광지가 많은 스위스는 관광지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대부분 비용을 지불해야 화장실을 사용할 사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웬만한 공중 화장실도 무료고 식당에 가서도 급하다고 양해를 구하면 쓰게 해주는 게 보통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한국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으셨죠. 심지어 한국의 화장실은 비데는 기본이고 손 씻는 비누는 물론이고 더 놀랍게도 따뜻한 온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한국을 경험하시면서 아버지는 한국에 살면 돈 아낄 일이 많겠네라고 신기해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저는 한국에서는 비싼 고급 음식을 굉장히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에 부모님 두 분 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수소문한 한국의 맛집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간 음식점은 바로 해산물 요리를 하는 가게였습니다. 저희 나라는 해안선이 없는 내륙 국가였기 때문에 해산물 요리는 굉장히 비싼데요. 스위스 물가 자체가 워낙에 비싸서 한 가족이 식당에 가서 정말 배부르게 먹으려면 한 끼 식사로 몇십만 원은 쓰고 올 각오는 해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산물을 배 터지게 먹어도 유럽에서보다 훨씬 적게 나와 계산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오기도 했으니 부모님께도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려운 과거를 보냈던 부모님은 사실 외식보다는 집에서 직접 재료들을 손질해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어디 외식이라도 가자고 하면 아버지는 방방 뛰며 기겁했을 정도로 외식을 기피하셨었어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의 해산물 식당을 왔으니 평소라면 비싼 곳에 왔다고 날 뛰어야 할 아버지가 웬일인지 조용히 눈을 못 떼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해산물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때 식당 직원분이 저희 테이블에 다양한 밑반찬들을 올려주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직원분이 가져다 준 음식들을 보고 조용하시던 입을 떼시며 다시 각성이라도 하신 듯 저에게 뭘 이렇게 많이 주문한 거냐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돈을 써도 아무 말 안 했던 어머니마저도 여러 음식들이 테이블에 꽉 찬 걸 보고는 저보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그런 부모님에게 저는 이건 그냥 밑반찬들이라 돈이 들지 않는 음식들이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제가 주문한 음식은 해물탕과 새우구이 2개뿐이고 2가지 음식을 모두 합쳐봐야 8만 원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믿기지 않는지 제가 가격을 잘못 본 거 아니냐며 너무 당황해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음식들로 테이블이 꽉 찼는데 심지어 이건 메인 음식이 아닌 무료로 나오는 반찬들이라는 말에 더 할 말을 잃으신 듯 하더라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식당에서 이런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거의 주문한 음식만 딱 나오고 말지 주변에 밑반찬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놀라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주문한 새우가 나와서 새우를 까서 초장에 찍어 부모님께 하나씩 드셔보시라며 접시에 올려드렸었어요. 한국인들은 새우를 이렇게 초장이라는 소스에 찍어서 먹는다고 알려드렸어요. 부모님은 새우를 초장에 찍어 입에 넣자마자 새우의 고소함과 초장의 새콤한 맛이 잘 어우러졌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음식을 드시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는데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눈치 보며
혹시 맛이 없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버지는 아니라면서 맛있다면서 계속 무표정한 모습으로 음식을 드셨다. 마침 저희 테이블에 해물탕이 나왔었는데요. 테이블에 있던 해물탕 뚜껑 열자 모락모락 연기와 함께 해산물들의 향이 퍼지면서 저희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 다양한 해산물들이 들어가 있는 한국의 국물 요리라고 알려드리면서 국물을 한 입 드셔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에 아버지는 수저를 들어 국물을 한 입 떠서 먹어보시 해안선이 없는 내륙 국가라.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한 번에 맛볼 기회가 거의 없기도 하고 워낙 외식을 안 하셔서 한국의 해물탕을 만난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해물탕 국물 맛을 음미하셨고 제가 어떠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서히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와 어머니는 당연히 너무 당황했는데요. 저는 나름 맛있었던 집이라고 생각해서 온 거였는데 아버지 취향은 아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눈물을 닦으시더니 저를 바라보시고는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뚝뚝한 아버지는 생전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안 하셨지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한국의 식당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는데요. 젊은 시절 본인의 신분 노출을 우려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고 온갖 일들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워낙 물가가 비싸니 삶은 팍팍했다고 하더라고요. 늘 일을 끝내고 퇴근한 아버지는 슈퍼에 들려 장을 보곤 했었다고 하는데요. 외식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던 터에 집에서 음식을 엄마가 해야 했기에 슈퍼에 들러 가격을 비교해가며 살 것을 고르는 자신에게 문득 서러움을 느낀 적도 많았다고 했어요. 뼈 빠지게 일해 돈을 버는데도 동전 하나에도 벌벌 떨어야 하는 인생이라니. 아직 젊고 충동적이던 아버지는 욱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먹고 싶은 것 하나 못 먹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큰 마음 먹고 평소 비싸서 사 먹지 못하던 해산물을 집에 잔뜩 사서 간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당연히 어머니도 아버지가 사온 해산물을 보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전날의 충동적 구매에 엄청난 후회를 하셨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때 거하게 한번 해먹은 식사로 거의 한 달 내내 돈을 크게 아껴 써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 아버지는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되었다고 했었어요. 자신이 버는 돈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러시면서 스스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지난 살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아버지께서 많은 희생을 해오셨는지 뼈저리게 느꼈었어요. 어머니도 감정에 북받쳐 우신 아버지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아버지를 보고는 당신이 애냐면서 핀잔을 주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딸인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게 창피하셨는지 괜히 이상한 딴소리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안 온다고 했잖아라면서 말이죠.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는 날 저는 아버지에게 계속 가족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을 여행한 뒤로 아버지가 이제는 조금은 여유 있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정말 달라진 게 있는데요. 가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한국도 갈 일 없니라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이제 곧 돌아오는 어머니 생일날 또다시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시 한국에 가면 어떤 요리를 먹어볼까 고민 중인데 혹시 한국에 가서 반드시 먹어야 할 메뉴가 있다면 지역과 음식명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평생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